11월 27일 장전 시작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다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날 소셜미디어에 1월 20일 취임일이죠. 대통령 나의 첫 번째 행정명령이 바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다 같이 흔들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뉴욕 증시는 여전히 강세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번에 발표했던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번에 공개된 연준 의사록에 의해서 결국 연준이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리카 시카리 총재도 전체적으로 점진적인 금리 인하에 동의한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경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악재까지 해소했어요. 경기는 여전히 좋고 금리 인하도 우리 점진적으로 할 거야. 미국 주식이 안 오를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상하락 종목들은 좀 하락 비율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상승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하루였다. 자,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테슬라를 제외하고 빅테크 종목들이 또 시장을 받쳐준 하루가 되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이제 행정부에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에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은 좀 많이 조정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대형주들은 좀 시장을 받쳐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1기가 이제 무역 분쟁, 2기가 관세 전쟁인데 지난 10년 동안 산업 체질 개선에 사실상 실패를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조업 국가에 해당하고, 지금 10월달 수출액 보십시오, 여러분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일반기계, 여기 관세 10%씩 두드러 만다고 생각해보세요. 답도 없습니다. 답도 없어요. 네, 관세 두드러 만다 생각하시면은 답도 없는 상황에서 코스피, 코스닥의 시총이 매우 높은 2차전지는 수출액도 굉장히 낮습니다. 말 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 지금 우리나라가 저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좀 움찔움찔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10대 무역 흑자국에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거의 뭐 1, 2, 3, 5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순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FTA를 다 맺고 있는 국가들이죠. 멕시코랑 캐나다가 한국이랑도 맺고 있기 때문에 FTA를 맺은 국가들에게 순차적으로 관세 부과를 내릴 수 있다는 점들, 네,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다는 점들. 최근에 어제 방산주 급락하는 거 보셨죠? 일론 머스크 트윗 한마디에. 근데 일론 머스크보다 더 파급력이 센 게 트럼프예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제 손가락 조지기 시작하면은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점들. 결국에는 체질 개선에 10년 동안 실패했죠, 여러분들. 네, 실패한 게 가장 크지 않나. 그래서 두드러 맞을 준비를 우리는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그래도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종전을 했고, 우리나라 대한고려 프로젝트도 있고, 지금 뭐 여건 야건에서 STO 관련해가지고 좀 근원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요 밑에서 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도 한국 계속 수출 둔화할 거고, 만약에 여기에 이 관세가 진행된다면은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아이비드, 인터내셔널 뱅크들이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는 것도 좀 스트레스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올해 이제 이 고배당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배당주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안 좋아서 그래요. 시장이 안 좋으면은 이제 좀 배당주로 수급이 좀 몰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뉴욕증시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죠. 99,000달러까지 딱 올라가면서 99,600달러까지 거의 10만 달러 근접했다가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한국인들이 많이 사랑하는 주식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기관들의 리포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이 공매도 이제 기관들이 우리 여기 공매도 쳤어라고 진짜 실제로 리포터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5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55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350달러까지 빠르게 200달러까지 빠졌는데 올해 500% 올랐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특징주들이 많이 하락이 나오니까 어떤 종목이 강했냐,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비스라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들, 그리고 오늘 제네럴 일렉트릭, 유틸리티, 전력 설비 관련 테마주들이 올랐다는 점들, 그리고 특징주는 로켓랩 여전히 좀 강하다는 점들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뭐 나쁘지 않게 상승 마감했고, 우리나라도 달러, 유가,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말 한마디에 지수가 그냥 박살이 났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오늘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제약 업종도 제가 최근에 이 두 종 업종들은 왜 계속 하락이 나오는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반등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특히 방위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다 커요.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뚝뚝 10%씩 떨어져 버리니까 지수를 같이 끄고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반등이 좀 나오려면은 과대납포 업종들에 대한 수급이 좀 필요한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스피 야간선물은 마이너스 0.15%, MSCI 한국 ETF도 마이너스 0.24% 정도로 약보합으로 마감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낙관론 도이치뱅크까지 이제 7천을 제시를 하네요. 자기들만 좋지 뭐. 그리고 트럼프에서 어제부터 나온 내용이죠.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원래 85억 달러였는데 80억 달러로 삭감 검토. 근데 삭감폭이 크진 않아요. 한국도 빨리 받아야 되는데 TSMC는 치사하게 자기끼리 받아치웠죠. 그래서 한국도 좀 빨리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말했던 내용들. 다만 오늘은 여러분들 아처 이베이션이라든가 조비 이베이션, 이 드론 관련 테마주들은 다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크라이나 특사국 방안을 또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소형주 건설주는 말 그대로 세력이 올리는 거고, 실제로 조인트벤처에서 만들고, 외부 이런, 특사들이랑 상담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 최근에 또 농업기계가 많이 올랐죠. 기대감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자, 이스라엘 헤즈볼라가 드디어 416일 만에 포석을 멈췄다. 완전히 합의를 성공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란까지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한 단계 조금 더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 중국도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국 빅테크 종목들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 소비재예요. 네, 다 소비재들이죠. 소비재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이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주가에 영향을 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자, 대만에서 7개월 만에 또 중국 정찰부선이 확인이 되었다는 점들. 그리고 이것 좀 제가 한번 특집으로 달아드린 내용도 있는데, 김정주 고 넥슨 회장이 갑자기 좀 타계하게 되면서 지분이 우리나라가 제가 상속세 이거 욕하면서 엄청 이거 찍은 컨텐츠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자녀분들에게 갑자기 주식이 가니까 상속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이대주주입니다. 이대주주.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돌아가가지고 유산 적립 못하면은 갑자기 정부가 이거 세금 때문에 주식 받아가지고 이대주주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되고, 빨리 좀 매각해야죠, 지분을.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금두세 코인 STO 집중 이유는 근로소득만 사기 어렵다. 저는 이 발언이 개인적으로는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들. 근로소득에 대한 점진적인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들 금두세 코인 STO 가지고 근로소득을 앞지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죠. 네, 이런 것들 대체 자산으로.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꾸준히 키울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대체 자산으로 또 투자할 수 있게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발언해야 되는데 정책이 없죠, 여러분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0년 동안 제가 10년 동안 딱 주식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기 정책이 없어요. 대선 때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총선 때 나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은 그냥 색깔 정치는 찍어버리고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장기 정책 있었습니까? 투자 계획이라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이재명 대표는 말할 필요도 없고, 맨날 지역화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뒷주머니 챙길 생각만 하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무정부 상태에다가 여의도에는 병신들이랑 간첩밖에 없다.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이나 어떻게든 털어먹을 친북 좌파들, 종북 좌파들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네, 이거 참 답답해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정부 의료보험에서 비만 치료 비용을 대체 지불할 수 있다. 이 의료보험 적용한다는 거지.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은 결국 비만으로 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 것들을 결국 비만약들이 잡아줄 수 있다는 점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노블 디스크, 바이킹 테라피티스, 일알리리가 많이 올랐다는 점들, 이런 것들은 국내 최근에 비만 치료제도 조정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위고비 약 남아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런 종목들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좀 생각이 되고요. 자, 로빈후드가 오늘은 조정이 나왔지만은 모스앤드가 목표가를 무려 55달러까지 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 관세 예고 때문에 자동차 종목들 급락이 나왔죠. 왜냐면은 결국 관세를 때리면은 서로에게 또 보복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자동차 수출에 정말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포드, GM 이런 기업들이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게 포드, GM뿐만 아니고 유럽 뭐 BMW랑 다 떨어졌어요, 어제 스텔란티스랑. 그래서 쉽지 않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별적인 일정 종목도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재밌는 게 한미사이언스가 지분 또 추가로 지금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연금에서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이야기했죠. 다시 한미사이언스 좀 빨리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메가스터디 회장이 또 실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연설을 가가지고 10대 출산하면 대학 가게 해줘, 이런 또 이상한 발언하면서 최근에 주가 좋은데, 또 하여튼 이게 오너리스크가 이런 것들이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왜 굳이 나와셔가지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영증권에서 73,000원을 제시했어요. 네. 최근에 IM증권도 그렇고 약간 우리 5대 증권사 빼고는 목표가 좀 많이 강하게 주가가 좀 내려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현대전증권에서 어제 이야기가 나왔죠. 네. 반도체 이제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HBM 내년 힘들다, 파운드리 4, 5년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만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뭐 요 정도 별 이슈 없죠. 네, 별 이슈 없어서 빠르게 넘어가고, 뭐 대한고래 관련해가지고는 뭐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으니까, 대전도 넥스트, 한국가스공사 어제 그냥 대한고래 관련해가지고 변동성 너무 크니까 한국가스공사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